네, 안녕하세요. 99화 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과기정통부에 윤리점검표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윤리 자율 점검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윤리점검표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윤리 관리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점검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광주 붕괴 건물 구조 안전 점검표 없이 철거 허가. 저희가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안전 점검표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안전 점검표가 없이 작업을 허가하거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비 점검표의 특성 중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 교환기 유지관리 점검표인데요. 점검 내용별 점검 주기와 점검 결과, 성능 점검 결과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4개 사항의 주석을 달아서 유지관리 점검 결과는 적합, 부적합, 성능 점검 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기 점검표의 형식에 따라서 관리 수준이 좌우되나 하급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설비 점검은 정량적인 것과 정석용적인 것을 병행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고장 빈도가 많은 부위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은 가부와 운전 치의를 병행 기록해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설비가 복잡할 경우는 점검 주기별로 점검 항목을 차별하는 것도 상당히 설비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프트 안전 작업인데요. 본사항은 양호 불량 조치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통 점검사항, 끼임 재예방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작업을 위한 점검표는 고위험 공정 위주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명확한 점검 내용과 약간의 추정되는 창의성이 가미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밀하게 작성할 경우는 안전 서류 양식이 많아져서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점검표의 특성입니다. 본 작업은 비정형 돌발 작업의 필드 체크리스트인데요. 점검표의 내용에 따라서 점검 방향이 결정되므로 이 점검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검자의 능력에 따라 관리 수준이 좌우된다면 점검표는 다소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검표는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판단이 병행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분야의 점검표는 항목에 따라서 관리 수준이 좌우되고 하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사고 우려지역 안전조치 상태, 양호 불량, 안전작업 허가 승인 및 관리감독자 현장 상주 여부, 양호 불량, 미끄럼 방지판, 전도 방지장치 설치 여부, 양호 불량. 여기서 사고가 잦은 분야 위주로 점검 항목을 기록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표는 약간의 유사한데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표입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가? 예, 아니요. 이렇게 써 있는데 점검표의 내용이 가부 또는 yes, no를 물어보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점검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장의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편람의 특성입니다.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의 지표 개요와 세부 심사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사 편람은 너무 구체적일 경우 협소하게 대응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고요. 수검자한테 단기간의 시험 공부로 이렇게 대응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 편람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창의성과 현장 실행력 위주로 점검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람과 심사표는 구분하여 운영하되 심사 편람은 공개하고 심사 기준은 굳이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사 기준을 공개할 경우는 그 심사 기준에 맞게 안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대장의 특성입니다. 벌점부가 현황 관리대장과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의 양식이 있는데요. 관리대장은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세부적인 작성 요령을 주석에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은 계약 상대자 업체명 기재, 이렇게 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리 요령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것이 이 대장만으로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성 평가 점검표의 특성입니다. 수급업체 점검 보안 조치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차관사항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업체에 전달하였는가,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했는가. 그래서 세부 점검 기준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면 차관사항으로 안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점검표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점검자의 자질에 따라서 관리 수준이 결정되므로 점검자의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산업재해 예방 측면의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작업 허가서의 특성입니다. 안전서류 중에 양날의 칼과 같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현장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안전작업 허가서 같은 안전서류는 실제 실행력과 편리성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안전진단 및 내부심사표의 특성입니다. 내부심사 같은 경우 조직 상황 파악, 안전보건 경영 방침 항목이 있고요. 리스크와 기회평가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관찰, 권고, 미해당,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안전진단은 사업소별로 비교가 가능하나 점검자의 자질이 높거나 경험이 많아야 관리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점검표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다른 유형, 다른 체크시트로 점검을 하는 것이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의 의무, 규제 내용, 현황, 위험성 평가 시행 및 근로자의 참여 여부 확인. 그래서 저희가 안전 분야는 점검표, 체크시트를 얼마나 내실 있게 관리하고 그 평가자의 능력이 향상되는가에 따라서 산재 예방 효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점검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